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7월 23일 국민의힘 당대표에 선출된 한동훈 대표가 2주 만에 주요 당직 인선을 모두 마쳤습니다. 언론에서는 전체적으로 친한계가 포진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좀 말이 많았던 정책위 의장에는 사선의 김상훈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한 대표 체제의 인선 내용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또 한동훈 체제가 어디에 방점을 찍을지, 그럼에도 넘어야 될 고개는 또 무엇이 있는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국회팀장 맡고 있는 나주석 차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 차장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주요 당직 인선을 마쳤는데 친한계 인사들을 대거 발탁을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제 당직 인선을 마무리했는데요. 지명직 최고위원회 원외인 친한계 인사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임명했고,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전당대회 때 총괄 상황실장을 맡았던 신지호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조직부총장에는 초선이죠. 정성국 의원을 임명했었고요. 수석 대변인에도 한재하 의원이 했었는데요. 한재하 의원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맡았었을 때 비대위원이었던 한재하 의원이 들어왔고, 그 외에 이제 곽혁택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으로 이렇게 유임됐습니다. 이외에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좀 가까웠던 사람들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네네. 또 가장 관심 끌었던 정책위 의장에서는 사선의 김상훈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앞에서는 재선의 박정화 의원이었는데, 박정화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수석 대변인을 맡았었는데 비서실장으로 왔었고, 또 이제 한동훈 대표가 가까웠던 서범수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각각 임명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한동훈 대표와 이런저런 인연이 있는,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 이른바 친한계 인사들이 국민의힘 대표의 주요 당직에 포진했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없는 거죠? 네, 조금 보면은 좀 이례적이다 싶을 정도로 한동훈 대표 색깔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원래 그러니까 지금 가장 논란이 됐던 정책위 의장 빼놓고는 대부분 이 사람들은 한동훈 대표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일기 친한계,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시절의 인사들이나 아니면 네. 전당대회 때 캠프를 같이 했던 인사들, 아니면 또 선거를 도왔던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주요 당직을 맡는 모양새입니다. 정책위 의장, 전에는 이제 친윤계 정점식 의원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정책위 의장을 유임을 시킬 거냐, 새로운 인물로 갈아치울 거냐, 등등 계속해서 논란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 개파색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사선 의원 김상훈 의원이 이제 정책위 의장을 맡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사실 이게 당직 인선은 저희 같은 기자들이나 아니면 당직자들한테는 초미의 관심사일 수 있는데, 일반 국민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큰 관심사였을까 싶긴 한데요. 이번에는 좀 이례적으로 정책위 의장 인선에 두고서 이렇게 좀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선이 마무리된 게 거의 2주가 흘렀는데요. 이렇게까지 오래 가는 것도 드물 정도입니다. 보면은 이 논란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최고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냐의 문제인데, 통상 최고위원회는 9명으로 지금 구성되고 있는데, 네. 정책위 의장을 누가 맡냐에 따라서 5명이 어느 쪽이 되냐가 갈립니다. 보면은 한 대표 쪽 입장에서 보면은 장동혁 최고위원, 진종호 최고위원에 이어서 이렇게 지명직으로 김종혁 최고위원이 임명됐고요. 또 한 대표까지 포함해서 4명 있었고, 친윤계로 분류되는 건 추경호 원내대표, 김민전 최고위원, 김지원 최고위원, 인요원 최고위원이 있어 4대4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책위 의장 인선이 되게 중요했었는데, 김상훈 의원이 정책위 의장에 임명됨으로써 5대4, 그러니까 친한계가 과반을 차지하는 구도로 이렇게 모양새가 됐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의 이른바 구도가 5대4 정도로 볼 수 있는, 이 한동훈 대표에게 유리한 어떤 구도를 짜는 데 있어서 정책위 의장이 또 중요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다면은 사실 그거 외에도 좀 더 말을 못하면요. 네. 정책위 의장이라는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게 특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정부 측과 상대하면서 정책 방향을 상당 부분 핸들링할 수 있는 자리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나 국정 운영 기조에서 당이나 아니면 한동훈 대표의 의지가 많이 담길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인사를 한동훈 대표가 하지 못했다면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 정책에 대해서 그립을 놓칠 수가 있었고요. 또 정책위 의장은 다른 당직과 달리
원내 대책회의에도 참여가 합니다. 거기서 2인자로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뭐 원내에서 결정된 사안에 있어서 한 대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창구 역할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책위장 자리를 한동훈 대표로서는 놓치기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소리 없이 정책에 강한 그런 중요한 역할을 그동안 물밑에서 해왔던 인물이다라고 김상원 의원을 평가하는 그런 언론 보도도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이른바 친윤계, 친한계의 여러 가지 줄다리기 이런 얘기들이 그동안 뭐 정책위 의장이 유임 여부를 둘러싸고 계속 나왔었는데 이거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정리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예, 이게 보면은 사실 지난달 30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이게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점심 때 1시간 30분 정도 만났었고 그 네.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그 당 대표가 알아서 잘해달라 이 얘기가 결과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정치기 의장 인선에 대해서 이렇게 한 대표에게 권한을 주는 것처럼 보여졌었는데 근데 저녁에 또 한동훈 대표가 정진석 비서실장이랑 또 추경호 원내대표 또 홍철호 정무수석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계속 유임되는 게 어떻겠냐는 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윤 대통령 의중이 여기에 담겼던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사실 또 이 31일에는 서범수 사무총장이 그러니까 정점식 그 정책위 의장 문제에 관련해서 임명직 당직자는 전부 다 사표를 내자 얘기가 네네. 나왔었고 또 1일에는 또 이거 관련해가지고 다들 그 사표를 쓰기로 했던 사람들은 최고위원회에 안 나왔는데 정점식 의장이 또 그 자리에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서는 또 발언은 또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좀 뭐 거부하는 뭐 그런 의사를 보였었고요. 그러자 또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뜻을 따라서 이렇게 좀 물러나달라는 뜻을 전달했고 결국 그날 5시 10분에 정점식 의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거의 3일 정도의 이렇게 약간 뭐 사극을 보는 느낌이었었는데요. 이 상황이 진행된 다음에 결과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 상황이 보면은 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직도 전당대회 이후에도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좀 깔끔하지 않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정책위장 문제에 관련해서 좀 수면 밑에서 정리됐어야 할 문제들이 수면 위로 다뤄졌다. 그리고 여기까지 정리되는데 2주간의 시간이 걸렸다. 이런 것들은 좀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약간 그 갈등 상황이 이게 상수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하튼 이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이 정책위 의장의 거취를 둘러싸는 상징화가 상당히 크게 진행이 됐고 물밑에서 보이지 않는 친윤계와 친한계 간의 장군 멍군이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한 대표가 어느 정도 당을 다 이제 장악을 했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텐데 앞으로 한 대표는 어디에 방점을 좀 찍고 당을 운영을 할까요? 네, 지금 그 첫째 날 오늘 둘째 날인데 그러니까 지도부를 다 이렇게 구성한 다음에 이틀간의 모습을 보면요. 네. 민생행보 쪽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민생행보. 어제 같은 경우에 뭐 격차 해소가 사실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선거 모토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했던 거였는데 뭐 격차 해소 문제를 얘기하면서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문제를 얘기했고요. 근데 좀 여기서 흥미로웠던 거는 야당 의원들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이렇게 야당도 법안을 냈으니까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여야 합의 뭐 협치 이런 의지를 좀 밝혔던 게 눈에 띄고요. 네. 오늘도 당정회의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당대표가 참석한 일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당대표가 직접 참여해가지고 TMF 문제나 아니면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의견을 밝히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뭐 검사 출신, 그 법무부 장관 출신이다 보니까 좀 민생이나 경제 이런 거에서는 약하지 않냐라는 그게 좀 계속 지적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민생 문제에서 좀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또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힘을 쏟을 것 같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좀 싸운다는 느낌이 많이 강했는데 야당과 관계에 있어서도 좀 협치나 이런 것들로 해서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는 것 쪽에 방점을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생과 협치에 방점을 찍을 것이다. 그리고 한편에서 보니까 이제 인재 영입위를 상설로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들을 좀 계속해서 영입을 하면서 보수의 확장, 중도로의 확장, 이런 이제 외연 확장 작업도 꾸준히 할 거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어제 인재 영입비를 상설화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걸 두고서 좀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 원래는 그 인재 영입비는 뭐 총선이나 이런 선거 등을 앞두고 대체로 이렇게 이루어졌었는데, 선거가 없는 시기에 인재 영입을 하겠다는 건 좀 눈에 띄는데요. 이걸 보면은 좀 그동안 총선 과정에서 인재 영입에 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또 당에 뭐 저변이나 체질 강화를 위해서는 좀 새로운 또 새 피들이 필요하지 않냐는 얘기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한동훈 대표는 아무래도 이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아무래도 자기 사람이 적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인재 영입을 통해서 이렇게 친한계 인사들 갖다가 확보하는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한동훈 대표는 명목상은 2년 임기의 당대표인데 실질적으로 대선에 출마한다고 감안하면은 내년 9월 달까지 당대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년 2개월짜리 정도인데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짧은 기간 동안에 자기 사람들을 또 정치 경험이 같이 할 수 있는 동지들을 많이 늘리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다목적이 있다.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한 대표가 국내임 중진 의원들과 그렇게 뭐 많이 만나지는 않고 몇 명 소규모로 이렇게 만나면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좀 듣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결국 이제 어떤 당의 통합 그리고 전체적인 전국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당 운영과 관련된 또 조언을 듣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하여튼 그동안에 이제 경선 과정 등등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당 내부의 단결 화합 이런 데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과정이 그 통상적으로 당대표가 조기에 빨리 하는 일들인데요. 지금은 당직 인선이 늦어지면서 이제서야 시작한 측면이 있고요. 한동훈 대표 관련해서는 좀 그동안 좀 스킨십이 부족하다. 조금 좀 멋스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사람들하고 좀 그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다 했는데, 아무래도 좀 당 내에서 중진들 중심으로 좀 긴밀하게 협조하는 관계를 취하는 뭐 스킨십을 강화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번 얘기해보죠. 이 한 대표 체제 이제 막 출범을 했지만 앞으로도 여러 가지 넘어야 될 고비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그냥 순항을 할 거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국회의 상황도 엄중하고 또 윤 대통령과의 관계도 그렇고 당 내부에서 또 지난번에 격하게 경선을 치른 이런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험난한 것들이 남아있다고 봐야 될 텐데, 한 대표가 넘어야 될 고개 앞으로 좀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일 좀 일단 궁금한 부분은요, 그 8월 18일 날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아마 여기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새롭게 선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표하고 어떤 모습을 만날지가 참 관심입니다. 예전 총선 때는 이조 심판론에서 이재명을 심판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과연 이제 지금으로서는 어떤 면에서 여야 당 대표로서 이렇게 파트너가 됐는데, 파트너끼리 어떤 케미를 보일지가 좀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동훈 대표로서는 그동안 약간 그 싸운다라는 느낌이 또 역시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치 지도자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좀 통합적이거나 아니면은 보다 좀 담대한 모습을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서 그런 모습을 어떻게 연출할 수 있을까 좀 관건일 것 같고요. 그쵸, 가장 좀 당면한 숙제라고 본다면은 아마 이재명 대표 출범한 이후의 숙제가 될 것 같은데, 친환경 특검법 관련해서 이렇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 출마하면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자 형태 특검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계속 그 법안들이, 그 특검법들이 부결되면서 야당 내에서는 이제는 한동훈 안 같은 것들도 제3자 추천 방식도 검토해야 하지 않냐는 얘기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는 분명히 접점이 나올 텐데, 이 방식을 택할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는 다시 또 당 내에서는 또 경영에 빠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 또 그 다음에 이 과정 또 앞으로 이 정기국회 과정에서 정부 또 특히 대통령실과 관계 어떻게 풀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동훈 대표로서는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그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관계도 좀 지금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면은 5대 4로 이렇게 분류되면은 한동훈 대표의 뭐 당내 카운터 파트너이자 또 어떤 면에서는 당내 야당 역할을 할 사람이 추경호 대표로 꼽히고 있는데, 두 사람이 어떤 관계 설정을 할 것인가도 좀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나차장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주요 당직 인선을 다 마친 한동훈 대표 그 당직 인선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앞으로 이제 한 대표가 방점을 찍을 분야가 어디인지, 그럼에도 또 길게 봤을 때 넘어야 할 고개들이 여러 있을 텐데 그건 또 무엇이라고 봐야 될지 등과 관련해서 국회 팀장 맡고 있는 나주석 차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